이번 주에는 영등포구 대림동을 답사했습니다. 대림역은 2호선과 7호선이 지나가고 신안산선이 개통 예정이며 가산, 구로 디지털 단지와 가깝습니다. 교통의 측면에서 정말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대림인데 우리 모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죠. 바로 중국인. 대림동은 서울의 차이나타운이라는 오명으로 대중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거리를 가득 채운 중국어 간판, 빌라촌에서 담배 피우는 중국인들, 좋지 않은 위생의 중국 시장까지. 심지어 청년 경찰, 범죄 도시 등 미디어에 비친 대림동의 모습만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곳이 일상적으로 칼부림이 나는 위험한 동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몇몇 분들은 중국인들에게 서남권의 최고 교통 입지를 뺏겼다며 볼멘 소리를 하기도 하시죠. 과연 대림동의 실제 모습은 어떤지 그 호기심에 저는 주저없이 대림으로 가는 2호선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 콘텐츠가 늘상 그렇듯 주거시설에 대한 소개로 시작합니다. 제가 인상적으로 본 아파트는 세 곳입니다. 첫 번째는 대림 신동아입니다. 2호선 대림역 도보 4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로 591세대가 거주합니다. 1987년에 준공된 복도식 구축 아파트예요. 연식이 오래된 만큼 주변 빌라들과 공공 재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6억 3천에서 7억 1천으로 매물을 찾아볼 수 있으며 실거래는 7억대에서 이루어지던 것이 5억 8천으로 최근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영남중학교, 신영초등학교로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도림천이나 대림운동장과 같이 운동할 만한 곳과도 가깝습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실거주 의무가 있으며 2호선이 지상철인지라 주변 상가가 거의 없다는 것도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두 번째는 우성 1차 아파트입니다. 7호선 대림역 도보 7분 거리에 있으며 435세대가 거주합니다. 이 아파트 역시 1985년에 준공된 노후화된 아파트이며 복도식 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물은 101m제곱미터 기준 8억 8천에서 10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9억 5천으로 실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우성 1차 아파트 역시 재건축에 대한 열망이 높습니다. 2022년 11월 비로소 예비 안전진단 D등급을 통보받아 재건축으로의 길이 열렸습니다. 159%의 매력적인 용적률과 대림역 더블 역세권, 신길 뉴타운 개발 호재까지 만년 재건축 유망주를 넘어 대림 우성이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세 번째는 이편한 세상 영등포 아델포레입니다. 아파트 이름이 길어진 걸 보니 지어진 지 얼마 안 되었다는 것을 예감하실 수 있겠죠. 대림동의 대장 아파트로 859세대가 거주하며 2020년 사용 승인된 신축 아파트입니다. 110m제곱미터 기준 매물은 10억 7천에서 16억까지로 갭이 큽니다. 10억 7천 매물이 저층도 아닌데 말이죠. 아델포레는 신축인 만큼 단지 내 편의시설이나 조경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행정구역 상으로는 대림동에 속하지만 실제로는 신대방과 신길동 생활권에 해당하여 대림동이라는 딱지가 되려 불쾌한 단지죠. 아파트 이름으로도 대림이 아닌 영등포를 내세우며 이러한 의도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교통의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습니다. 지금은 신풍역까지 도보로 10분 정도 걸어야 하지만 신안산선 대림 삼거리역이 개통되면 역세권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길로, 여의대방로, 시흥대로 등 넓은 도로를 통한 접근성도 우수하죠. 다만 생활권을 신대방 신길과 공유한다 해도 학군은 중국계 신입생이 50%를 넘는 신대림초등학교로 배정받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학군 파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의 교통은 정말 좋습니다. 애초에 조선족 분들이 가리봉동에서 대림동으로 이동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통이 좋아서입니다. 남자들은 구로단지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여자들은 2호선과 7호선을 타고 강남 식당으로 출근하기 좋습니다. 입지는 제3자가 더 잘 보기도 하는 법인데 조선족 분들이 정말 기가 막힌 입지를 골랐습니다. 대림역에서 강남역까지는 24분, 논현역까지는 25분이 걸립니다. 게다가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여의도로의 접근도 10분 내외로 획기적으로 좋아집니다. 강남으로 2개의 노선이 향하고 새로운 지하철은 여의도로 발을 뻗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아파트들이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이유 역시 탄탄한 교통이 수요를 뒷받침해주기 때문입니다. 교통이 대림동의 강점이었다면 학구는 그 반대입니다.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요소예요. 대림동의 학구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다문화, 나쁘게 폄하하면 중국 교실. 2018년 10월 동아일보는 서울의 신입생 전원이 다문화 학생인 초등학교가 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 학교는 대림 이동에 위치한 대동초등학교였어요. 검색을 해보니 이 기사가 오보라는 정정도 있고요. 하지만 50% 이상의 다문화 학생이 대동초등학교에서 수학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대림 이동의 또 다른 초등학교인 영림초등학교도 다문화 교육 지원 다운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도 부족한 편입니다. 대림동을 통틀어 중학교는 영담중학교, 대림중학교만이 있으며 고등학교는 전무합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된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을 리 만무하죠. 대림동에는 중국 동포를 위한 행정시설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은행부터 여행사까지, 그리고 자격 취득을 위한 학원도 곳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타지에서 행정적 어려움을 겪는 동포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시설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시설들이 후술할 음식점과 함께 대림동의 거리를 중국어 간판으로 듬성듬성 채우고 있습니다. 대림동의 상업시설은 빈약한 편입니다. 단적으로 상권을 평가하는 척도 중 하나인 스타벅스가 대림에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편 차이나타운, 대림 중앙시장과 같이 중국인을 위한 상업시설이 대림동의 주요 상권을 구축합니다. 탕수육, 양꼬치, 우육면 등 중국 음식을 파는 음식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대림 중앙시장에 위치한 링궁즈 맹관이라는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옥수수면을 먹었는데 음식은 나름 입에 맞았어요. 식당도 청결했고요. 비록 중국 음식을 파는 시장이지만 결코 한국의 다른 전통시장보다 더럽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 평범한 전통시장이었어요. 비록 개고기를 파는 가게가 눈에 띄어 눈살이 찌푸려지기는 했지만 길거리에서 대놓고 담배를 피거나 대놓고 통행을 방해하는 파렴치한은 없었습니다. 대림동에서 가장 어지럽다고 정평이 난 이곳 차이나타운과 대림 중앙시장에 가보시면 대림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한꺼풀 벗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림동은 의료시설이 정말 많습니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은 전문의 100명 이상이 근무하는 대형 종합병원으로 대림 삼거리 앞에 위치합니다. 그 외에도 대림역 11번 출구 앞 명지 성모병원, 대림 사거리에 대림 성모병원이 있습니다. 조금 거리가 있지만 보라매 병원과 고려대 구로병원도 선택의 폭을 넓혀줍니다. 대림동은 대체로 평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장을 하면서도 경사 때문에 고생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대림동과 구로동 사이에는 도림천 물줄기가 흐릅니다. 산책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도림천만한 하천이 없어요. 그 이유는 도림천을 따라 지하철이나 버스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걷다가 조금 힘들면 집을 올 때는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대림동의 향후 전망을 이야기할 때 한국계 중국인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한국계 중국인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구로구와 영등포구, 금천구입니다. 대림동을 중심으로 한국계 중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거리를 가득 채운 중국어 간판, 중국 음식과 향신료 냄새, 곳곳에서 들리는 중국말, 모두 실제로 현장을 답사했을 때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림동에 중국의 문화가 존재한다고 해서 이곳을 답이 없는 동네라 치부하는 것은 그릇된 판단입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축약하여 전망을 제시합니다. 첫째, 대림동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나름 성공한 한국계 중국인입니다. 다방에서 대림 이동의 월세를 검색해보니 그리 낮은 가격대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생활을 시작하기에 대림동은 결코 만만한 거주지역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대림동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자영업이나 무역업을 통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중국인들이며 귀화를 통해 한국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천박하게 가족들과 담배나 피우며 시도 때도 없이 칼부림을 하는 집단으로 곡해하는 것은 통계와도 실상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둘째, 대림동의 치안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높은 범죄율과 세간의 인식 때문에 경찰과 주민들 모두 치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상벨이나 CCTV 설치 안내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고,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경고 문구도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와 자성 덕분에 영등포의 5대 범죄 발생 현황은 2014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림동은 밤이면 유흥가로 변합니다. 밤이 되면 구로구, 광진구, 인천시 등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대림동에 모여 술자리를 가지죠. 대림동의 흉악 범죄 원인을 중국인이라는 단일 원인이 아닌 유흥가라는 요소도 참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한국에서 다문화 사회는 필연적인 일입니다. 여성가족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결혼 이민자 및 국적 취득자가 07년 4만 5천 명에서 7만 5천 명으로 늘어난 반면 지방에서는 같은 기간 3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간 단일 민족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막강한 우리 민족이었지만 계속되는 출산율 하락과 인구 부족에 결국 다문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거리에 보이는 외국어 간판과 지나가며 들리는 외국어에 몸살이를 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미래 다문화 사회에서 발 디딜 곳은 결코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곧 대림동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다문화는 비단 대림동만의 문제는 아니게 될 것입니다. 가산, 구로, 강남 등지로 출근하는 20대 후반, 30대 초반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실거주하며 재개발과 재건축을 기대하는 분들께도 대림은 좋은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단,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은 분들은 있습니다. 초등학교 진학을 앞둔 아이를 둔 부모분들께는 선뜻 대림이 권해지지는 않습니다. 중국과 큰 연관이 없다면 중국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에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아이의 입장에서도 불편한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약자는 항상 외국인이 아닙니다. 대림동과 같이 한 문화가 강세를 보이는 다문화 사회에서는 내국인이 약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반면 아이 계획이 없는 딩크족 분들이나 신혼 부부들이 머물기에는 꽤 괜찮은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오해와 가짜 뉴스로 얼룩진 대림동에 대한 임장기를 마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재미있는 답사였고 영상을 담기 위해 낮에 갔지만 꼭 밤에도 한번 방문해보고 싶은 동네였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